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반찬이 있습니다. 다른 반찬 여러 개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어치우곤 합니다. 이 반찬은 바로 김인데요.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손수 참기름을 바르고 구워서 소금을 뿌려주시던 김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미김을 먹을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의 산패인데요.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고소함을 주는 것은 명확하지만 구운 김을 오래 방치하면 산화되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과산화지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을 직접 구워 먹을 때는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굽고 남을 경우에는 밀봉하여 냉동 보관 후 소비해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가능하면 보관을 피해야 하며 본의 아니게 상온에 두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소비하되 일주일이 지났다면 상태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조미김도 일단 봉지를 열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양이 많은 조미김보다는 한 끼에 먹을 만큼 소량으로 포장된 것이 보관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냉동 보관하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괜찮을까요? 냉동 보관 시에도 3주 이내에는 소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직접 구울 때는 3일에서 4일 이내에 소비할 수 있는 분량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조미김은 이런 기름의 산패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금을 뿌려 먹기 때문에 김을 주요 반찬으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은 좋아하는데 기름의 산패나 나트륨 혹은 구울 때 타는 것이 걱정이라면 생김을 냉동 보관하면서 간장에 살짝 찍어서 날로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갑상선이 좋지 않으면 김과 같은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조류에 많이 든 요오드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요오드는 해산물과 우유, 천일염 등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원료로 사용됩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매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과하지 않게 먹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며칠에 한 번 먹었다고 바로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거나 먹지 않는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의 자율조절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일부러 해조류 섭취를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르지 않은 김을 기준으로 하루 2장을 먹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김의 효능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은 단백질, 아미노산, 식이섬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 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증진하고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도토리묵을 김과 상극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유는 묵의 탄닌 성분과 김의 철분이 결합하여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에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김에 들어있는 철분을 흡수하고자 한다면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서 김과 함께 묵사발을 만들면 되는데요. 묵에 든 탄닌은 수용성이라 데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탄닌도 항산화 물질이니 철분이 꼭 필요한 분이 묵사발을 만들어 먹을 때가 아니라면 굳이 탄닌을 일부러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흔히들 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김과 기름의 조합인 조미김, 도토리묵, 그리고 갑상선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해조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속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2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두부인데요. 계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에는 100g당 30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수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건강식으로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조미김으로 삶은 계란을 싸 먹으면 따로 소금을 찍어 먹을 필요도 없고 김에 양배추보다 많다는 항궤양성 물질인 비타민 U가 위를 보호하여 위염과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삶은 계란과 김을 먹는 방법 외에도 계란찜에 김을 넣는 등 다양한 레시피로 김과 계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탈모에 좋은 두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해조류와 합이 잘 맞는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발의 발육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가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도 부족해져서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오드가 풍부한 김을 요리할 때 두부와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김과 두부를 조합한 대표적인 요리로는 김 두부 무침이나 김 두부 덮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상식 하나
더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은 양식으로 재배되는데 김이 성장하는 시기가 10월에서 3월까지라서 빠르면 11월 하순부터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공된 김을 사시사철 맛볼 수 있지만 김은 추운 겨울철이 제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도 다른 해조류처럼 이파리 모양으로 자라지만 잘게 잘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하여 우리의 밥상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